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원 조형예술과 예술사와 전문사를 졸업한 페인팅 작가 왕선정입니다. 지금 작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게 금호미술관 전시를 1년을 갈아 넣었거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번 1월 달에 오픈을 했어요, 전시를. 이게 쭉 이어지니까 굉장히 좀 진이 빠지기도 하고 힘들긴 하지만 바쁜 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람들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있죠. 네. 한 10년에서 1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왕 작가를 안 지가. 첫인상이 약간 좀 어둡다 그랬을까?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태? 그리고 약간 거칠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술사를 졸업하고 전문사로 또 제 스튜디오에서 있어서 꽤 오랜 시간 관찰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점차 변해가는 걸 굉장히 많이 봤죠. 약간 거칠었던 어떤 사람이 약간 이렇게 숙성의 시간을 거치는데 한 10여 년 정도를 제가 지켜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작업으로도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화가가요, 굉장히 늦게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어요. 근데 몇십 년 동안 이제 혼자서 창고에서 작업을 한 거죠. 근데 작업실이 거의 쓰레기통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문을 열었을 때 그 충격적이었대요. 근데 아마도 왕선전 작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우질 않는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런 광경을 본 것 같아요. 군산에 여인숙이라는 레지던시가 있었어요. 거기에 몇 개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결과보고전 하러 내가 갔다가 우연히 유리창 안으로 작업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은.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작업을 하지? 자, 진짜 독특하다 이 사람. 그렇게 생각이 들었었고, 아주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 일기를 근래 봤는데 글쓰기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기도 좋아한다. 근데 더 내가 잘하는 거는 그림 그리기다. 좋아하는데 잘하기까지 하는 걸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정을 했나 봐요. 나는 화가가 돼야겠다.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쯤부터 화가가 되고 싶다고 막연히 생각은 했던 것 같고, 진짜 마음을 굳힌 거는 중학교 때쯤 처음으로 좋아하는 작가가 생겼어요. 그게 살바도르 달리였고 에곤 실레, 마티스, 그리고 파울 클레 이런 작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그림 보면 막 이게 너무 좋다 못해 불안하고 화도 나는 거예요. 막 나는 죽을 때까지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그 감정들이 진지하게 되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감정? 에휴. 당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 좋아했던 작가들이 다 페인팅 작가였고,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코나를 되게 좋아해요. 성화 그림들인데 그 그림들을 보면은 이 텍스처가 진짜 끝내주거든요. 막 이코나에서만 오는 그 상징적인 그 도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성화를 좀 많이 접하면서 페인팅이 가진 물성에 대해서 좀 많이 감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내가 화가라면 페인팅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저도 뭐 작은 팬일 수도 있겠는데,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뭐 색깔의 독특함 같은 게 있어요. 보색을 쓴다든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색깔, 그리고 형광 색깔, 그러니까 현실에 없는 색깔 같은 것들을 천연덕스럽게 쓰고 있는 것 같은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고 있는 사물을 갖다 그대로 그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상상으로 그린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아마 왕선정 작가의 특징 같기도 하고요. 그런 방식으로 밀도 있는 화면을 갖다 만들어낸다는 거죠. 색깔과 색깔 사이에 선이 있는데 그 선들을 갖다 이렇게 채운다 그럴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자기 만들 때 탄광 기법이라고 중간중간에 채워넣는 방식이 있거든요. 나는 유화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해요. 그리고 서로 물감들을 갖다 이렇게 믹서하면서 비루한 일상을 그리는 것 같아요. 꼭 아름답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촌농처럼 사람들이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초현실적인 느낌? 왕선정 작가 옛날에 자료를 갖다 보니까 자기가 보색을 갖다 쓰는 게 독성을 가진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에는 색깔이 더 화려하대요. 생각해보면 시사점이 많이 있죠. 우리 사는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거죠. 그 반어적인 게 있는 거죠, 그 안에. 제 그림은 흔히들 말하는 완성됨과는 좀 거리가 멀죠. 재서칠도 하지 않은 빈 캔버스에 어떤 계획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려나가는데 남은 공간에 오일 파스텔이 지나가면서 좀 많은 부분들이 완전 생으로 남겨져요. 그런 면에서 완성되지 않다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거기다가 건조함과도 거리가 먼 거죠. 차라리 축축한 느낌에 가깝고, 그래서 이 제목은 약간 반어법이에요. 결코 건조하고 완성된 문장으로 가로 열고
쓰지 않은 결코가 부정어의 그 접두사 같은 거니까. 이번 전시들은 완전히 인물화로 꽉꽉 채워서 한번 질릴 때까지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번 전시를 계기로 당분간은 인물화를 그리지 않을 정도로 모든 걸 쏟아내서 인물화를 그렸다. 그런 전시입니다. 지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런 것 같아요. 제 삶이 막 그만큼 막 잔혹한 삶이었다거나 그런 말이 아니라 제 안에 지옥에서 저는 이미 태어났고 지옥에서 살고 있고 지금도 저는 여기 지옥에 있어요. 예를 들면은 항상 좋아하는 서사도 비극적 서사였고 그런 영화, 그런 책, 그런 걸 항상 접해왔고 그런 상상을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제 세계인 거죠. 제 세상은 지옥이고 그리고 제가 그려내는 인물들은 지옥 안에 사는 주민들인 거죠. 되게 지옥하면 근데 너무 재밌지 않아요? 보쉬라는 화가가 있는데 지옥도를 보면 너무 재밌어요. 저는 가려지거나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들, 뭐 음지에 있는 것들,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옥 괴물 그런 것들도 보려고 하지 않는 것들. 그런데 오히려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그냥 그림 그릴 때 처음으로 고려하는 게 색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색. 색은 굉장히 원초적인 거고 저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사로잡힌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림 그릴 때 항상 머릿속에 색상안이 이렇게 떠 있어요. 그래서 색상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려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초반에는 보색 대비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어요. 그 보색 대비를 이용했을 때 나타나는 굉장히 그 예민한 불안함? 그런 팽팽한 느낌? 극과 극이 만났을 때 그 시너지? 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세상 그 자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 그게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어려서부터 생각을 했어요. 성격이 좀 워낙 눈치를 많이 보는 성격이라서 그런지 항상 사람의 뭔가 감정이나 이런 거에 되게 좀 예민했거든요, 제가. 처음 인물을 그린 거는 그 보들레르의 유령들 그건데 시기가 맞아떨어진 거지만 결국엔 인물을 그렸을 거다. 그리고 그리는 인물들은 제 세계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인 거고 빈 캔버스를 앞에 뒀을 때 수면 위로 이렇게 얼굴이 쓱 떠오르듯이 그때그때마다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죠. 다 다른 얼굴로, 다른 표정으로. 비극적이고 불행한 삶은 그러면 아름답지 않은가? 그런 삶도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뭐 괴물의 삶은? 그것도 저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살아내고 있잖아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살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 노력하는 거. 그것 자체가 모두의 삶에 대한 염원인 거고 진정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은 모두 다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여쁘고 가여운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살아내려 함은 너무 눈물겹게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림을 그리다가 그게 유화물감인데도 이게 너무 막 이게 얼굴이니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싶더라고. 막 그럴 때 되게 많아요. 너무 가여워서.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생각하고 삶을 생각하고 그렇게 인물화를 그리는 것 같아요. 그냥 캔버스 앞에 앉아서 무슨 색 써야겠다 이렇게 딱 먼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그 색 가지고 비벼서 얼룩 같은 걸 만들어요. 거기서 제일 먼저 사람의 눈을 찾아요. 그 눈이 보이면 그때부터 더듬더듬 하듯이 이렇게 그 주변을 그려나가는 거죠. 상상을 하면서. 그러면 그 얼굴을 그리고 나면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즉흥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첫 제대로 된 작업이 나온 게 보들레르의 유령들 맨 인 더 바라는 작업인데요. 그 바에서 일할 때 봤던 손님들을 그렸던 건데 대상에 있는 사람을 그린 거라 고민할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상상하면서 그리면 되고 대상이 있으니까 색 쓰는 게 고민스럽진 않았어요. 그 다음이 너무 문제인 거예요. 한 2년 정도를 너무 힘들었어요. 뭘 그려야 할지 어떻게 그려야 할지 모든 게 다 고민인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 유화 재료를 이제 처음 써보게 된 게 그 남자 비스트라는 시리즈인데 그때부터 얼굴의 감정이나 뭔가 제스처 그런 거를 표현하는 방법을 감을 잡은 거?
이제 다음 스텝을 넘어가서 공간을 표현할 줄 알게 된 게 에덴극 연작. 색을 이용해서 빛을 연출할 줄 알고 빛으로 공간을 연출할 줄 알고 실내 공간, 실외 공간을 구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화에서 내가 연출하듯이 그런 공간을 연출할 수 있게 된 거죠. 인물들이 어떻게 등장을 하고 되게 많은 발전이 된 작업이 이제 그때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색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한 것도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색이 중요하다면 색이 앞서야 하는 것인데 대상이 너무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인물이 앞서는 거예요. 내러티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색보다. 그러니까 색은 뒤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너의 그 너무 이 아름다운 색들이 인물에 가려서 잘 안 보인다고. 그분이 한 말로 좀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염두하고 있는 게 추상과 구상의 중간 그 어디쯤에 있는 풍경화? 그런 강렬한 색채를 가진 색면들이 어우러진 풍경화를 좀 그리고 싶어요. 저는 나름 모범적인 학생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작가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1학년 때부터 방학에도 학교 나와서 그리고 학기 중에도 항상 개인 작업을 하루에 한 개씩은 꼭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서 매일매일 했어요. 학교 막 복도 바닥에 철푸덕 앉아가지고 작업실도 없으니까 그때는. 공모전은 한 달에 한 2, 30개씩 다 안 했어요. 그냥 그런 거 보시고 교수님들이 네가 작가냐? 막 이러면서 약간 귀여우니까 그러셨던 기억도 있는데 반면에 과제는 좀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딴에는 진짜 열심히 해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막 이렇게 장난으로 해온 거냐고. 그래가지고 전 진짜 진심으로 한 건데. 그래가지고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이러고. 근데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1학년 1학기 때 확사 경고를 맞았어요. 그때 제가 진짜 유급을 당할 뻔했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서 그때부터 마음 탁 닫았고 교수님이 원하시는 과제를 해가야겠다. 정말 열심히 해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작업과 과제를 모두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엄청 더운 여름날이었는데 첫 작업실 그걸 얻었는데 학교 옆에 카센터 위에 컨테이너 막 대충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월 10만 원 내고 이렇게 썼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 화판 뒤에 대고 종이 걸쳐서 그림 그리는 MDF 판 있잖아요. 그거를 몇 개 이렇게 가져와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심사를 받았는데 김영 교수님이 이렇게 쓱 와서 보시더니 야 이거 횡령이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때 막 너무 웃긴 거예요. 이거 너무 얼마나 웃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웃긴 일이 아닌데 그래도 뭐 뺏어가진 않으셔서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작가지만 좋은 작가가 되면 좋죠. 근데 좋은 작가 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더 좋은 거는 훌륭한 작가가 됐으면 좋겠어요. 좋은 작가보다 훌륭한 작가가 난 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훌륭한 작가는 작업과 뭐 인성 같은 거 뭐 그런 거 두 가지를 다 좀 이렇게 아우르는 작가가 아닐까. 좀 크게 얘기하면 그 정도 얘기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얼마 전에 결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안정적일 테고 그리고 그런 거에 빗대서 조금 더 행복한 작가가 됐으면 하는 게 선배로서 아니면 선생님으로서 바람이에요. 저도 그 그림에 현혹되고 보는 이들도 현혹되는? 근데 이게 뭘까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집중하면서 아 이게 뭘까 이렇게 상상하게 되는 그런 거? 그런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할머니가 돼서도 작업을 하는 작가가 되고 싶고 돈을 좀 버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나머지 하나도 안 돼요. 돈을 못 벌면 짜증나서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처음으로 그림을 좀 팔아봤거든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너무 기분이 신나더라고요. 이 신남을 진짜 아니 좀 팔리는 재미라도 있어 작업을 하죠. 어떻게 그거를 나만 좋다고 계속 창고에 이거 쌓여 수만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만약에 할머니 될 때까지 작업을 그렇게 꾸준히 못하면 또 작가라는 생활을 못할 거고. 네 그렇습니다.